나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결국 운영비에 해당하는 일부 예산을 더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역시 동맹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프랑스산 수입품에 관세를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나토의 뜻을 꺾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좀 더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예, 다 나름대로 나라마다 국방비가 있지만은 그 국방비의 또 일부는 나토에 모아가지고선 그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가 대략 매년 한 2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2%를 미국이 과거에 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16%로 줄인다고 합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약 해마다 한 1.5억 달러를 좀 절약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1.5억 달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더 내기로 했다. 특히 독일이 미국과 같이 16%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 수준인 나토 연간 예산보다 중요한 게 국방비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비 수준인 예산 분담금을 줄이는 데 만족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비 부분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릴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예, 미국이 뭐 오랫동안 그 유럽 국가들한테 좀 요구를 했지만은 국방비를 2% 이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들도 유럽에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토의 29개 국가 중 국방비가 2% 이상인 국가는 9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국방 담당자들은 좀 불만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2%를 일단 늘리고 그 다음에는 4%까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미국도 지금 그 GDP의 한 3.5% 정도를 국방비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4%까지 요구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쓰는 것보다 GDP 비중으로는 더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라고 지금 요구하는 셈이죠. 그런데 요게 완전히 그 미국이 틀리지 않은 것은 독일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그 국방비 비중이 낮습니다. 0% 내지 1.3%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지만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29개 국가들서부터 그 2% 이상이 되는 국가는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9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국가들이 국방비를 많이 쓰느냐? 러시아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국가들이 자기네도 국방비를 별로 안 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좀 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큰 국가들이 역할을 못하면서 작은 국가들이 국방비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논리가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자기 2%를 과거 대통령들도 강요했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2%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4%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 연맹국들은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뭐 동맹국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게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가 전해지는 것이라면 뭐 이 성과 자체로도 뭔가 탄핵 정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탄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은 하원 의원들이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들이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나토 연맹국들을 압박하는 것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그 유럽 국가들 보고 국방비를 올리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은 아주 세게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뭐 일부 의회 의원들은 올리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의회 의원들은 너무 세게 나가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셈이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국방비 상승에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 것이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내륙 쪽에 그 트럼프의 그 고립주의적 지지층. 이 지지층이 이런 정책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내년에 재선에 대해서 자기 지지층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강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압박성 발언을 내놨죠. 예, 지금 계속 그 현역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교부의 그 공무원들은 한국의 부담금을 늘려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분들의 그 진정한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냥 행정부의 지침을 따라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뻔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의 첫째 업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한국의 부담금을 늘려야 된다는 그 여력이 정부 안에서 강한지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토한테 그 국방비를 늘리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국방비를 늘리게 하면은 그 나토 차원에서 협력이 굉장히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 일본한테도 요구하는 게 좀 쉬워지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한테 일단은 압력을 많이 넣는 사례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은퇴한 군인들이나 은퇴한 외교관들은 다 한국의 그 부담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너무 압박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게 미국 정부의 그 실무진의 그 생각이 반영되는지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제품과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이 미국의 관료들도 뭐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습적이었다는 평가인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그 발언을 했는데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선 그것 뜻은 모르겠다. 백악관에 물어봐라. 뭐 그렇게 언급한 경우도 많이 있고 장관을 트위터를 통해서 해고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는 다른 대통령들은 뭐 그런 사례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좀 예외입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모면하는 대신 그 수출 쿼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도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첫째로 좀 염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염려할 것은 특히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개인적으로 좀 잘 지내려고 친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베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무시했다. 그래가지고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진짜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예, 이것은 프랑스가 디지털 세금을 부여했거든요. 이것은 특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미국의 큰
그 인터넷 그 회사들이 프랑스에서 돈을 벌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3% 세금을 매기기 소위 시작했습니다. 구글세라고 불렀었죠. 예, 구글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큰 인터넷 회사들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USTR 입장은 이것은 미국에 집중되는 그 정책이다, 세금이다. 그래가지고선 이런 세금을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을 저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한쪽으로 보면은 그 디지털 그 세금은 그 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런 디지털 세금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트럼프 정권이 좀 이 무역 전쟁의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서 악영향 일단은 미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이 그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관세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빌미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그 자기네들의 그 화폐들이 10% 평가절하됐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불만으로 지금 이런 관세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 5월에 나온 조작 보고서, 그 재무부의 환율 조작 보고서를 보면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진짜 갑자기 환율을 빌미로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